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늘은 남부 캘리포니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참고로 예전 한국 사람들에겐 남가주라고 불렸던 곳이죠. 너무 옛날 시절인가요? 어쨌든 이곳에 있는 샌디에고에서 북쪽으로 30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엔 에스콘디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는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이곳에 있는 샌디에고 사파리 공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14살의 앰버 듀버와는 이혼한 부모님 중 엄마인 캐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부와 한 명의 여동생도 함께 말이죠. 꽤 내성적이었던 앰버는 에스콘디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졸업하기 위해 추가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2009년 2월 13일의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앰버는 평소와는 다르게 걸어서 등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스쿨버스를 타고 갔겠지만 이날은 전등을 사야 해서 마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미래의 농민들을 위한 프로젝트 과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앰버의 계부는 학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교 후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학교 담임 선생님은 앰버가 결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모범생인 앰버가 결석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무척 걱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계부는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사색이 된 채로 이웃집 문을 두들기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앰버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A 14-year-old Escondido girl is missing tonight, and her parents are asking for the public's help to find her. And she was bringing a check to get her lamb, and she was excited to get there, and she's never missed a day of school. She got perfect attendance. Very out of character for her not to show up there. 다음날 오전까지도 앰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가족과 지인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앰버를 목격했다는 몇몇의 목격자에 따르면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한 남성과 대화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주의 깊게 보진 않았기에 모르겠다고 하였죠. 그리고 경찰의 조사 중 앰버의 휴대폰은 실종 다음날 아침에 약 20초가량 켜졌다가 다시 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대폰 GPS 기록은 그녀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밝혀졌죠. All these lit candles and stuff, hopefully it's going to be lighting Amber's way home. Any sign that you can give us to where you're at, anything, please come home. In all my life, I never thought I would go through something like that. And I don't wish that to my worst enemy. We're going to find her, are we? If Amber was abducted, she's got a fighting chance. She will make sure whoever it is, she'll drive them up a wall. But she's a survivor. I don't think in my heart, I don't think she's hurt. I think she's just in a bad situation she's trying to get out of.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앰버의 집 근처에서 휴대폰이 켜진 것을 놓고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국으로는 그녀를 목격했다는 전화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해당 위치를 조사해 보았을 땐 특이점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I'm trying to keep things positive, but it's really hard after it's been 5 days. 미성년자 백인 여자아이 실종 사건은 미국에서 꽤 크게 다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소문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서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Was there any suggestion she was unhappy at home? No, absolutely not. Tonight, hundreds of San Diegans had joined the search for the missing 14-year-old Escondido girl, Amber Dubois. More than 24 search parties comb the local mountains from dawn to dusk. Search groups return from an all-day trek through local mountains, desperate to find something helpful. Her family says she hasn't been seen since she walked to Escondido High School last Friday morning around 7 a.m.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앰버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제보 전화를 주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영양가 없는 단서들이었죠.
과연 엠버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을까요? Tonight, police have called off the physical search for a teenager who's been missing for 6 days now. More than 3 weeks ago, today, hundreds of volunteers came out to help search for Amber Dubois. 14-year-old Amber Dubois, who's been missing for more than 2 months. Tonight marks 5 months since an Escondido teenager vanished. Missing for 7 months. The family is saying that detectives aren't doing enough to find her. There is no trace of the teenager.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엠버를 찾겠다고 자원한 봉사자들은 많이 줄어갔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쳐서 체념하기 시작하였죠. 살아서 돌아오긴커녕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엠버의 부모님은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말이죠. 심지어 실종 1년이 지나는 순간에도 실종된 그날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혹은 SNS로 실종 전단지를 공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실종된 지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17세의 첼시 킹은 란초 버나도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고 또한 공부도 곧잘했기에 성적도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종종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시합에도 참여하여 완주를 하곤 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수한 첼시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다름 아닌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11개의 대학에 지원하여 모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이곳으로 조깅을 하러 나온 첼시는 약 5마일 정도를 뛰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첼시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아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부모님은 곧바로 그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얼마 뒤 주차장에서 첼시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시각은 오후 7시 20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엠버가 실종된 지 약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제2의 엠버 사건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The round-the-clock effort to find the missing Poway High School senior continues. Track and cross-country star's parents reported her missing Thursday night when she didn't return home from a run. Her locked car was found at the Rancho Bernardo Community Park with her cell phone, wallet, and iPod inside. Our daughter is the kind of girl that you dream of. She's the kind of kid that everybody wants as a parent. She's respectful, she's bright, she's caring. She's everything that you look for in a great person. Law enforcement has vowed to continue this search for as long as it takes. Chelsea's parents remain hopeful she'll be found alive. The focus is still on getting Chelsea home. 이후 차에서 약 2km 떨어진 공원에서 속옷과 양말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혈흔까지 발견되었기에 경찰은 더 이상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다뤄야 했죠. 그래서 경찰은 지난 엠버도 이번 범인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주경찰과 FBI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성범죄 전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엠버의 부모님도 이번 첼시의 수색에 참여하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첼시의 신발 한쪽이 속옷이 발견된 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게 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발 한쪽과 브래지어는 속옷이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첼시는 범인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혹은 범행을 당하는 순간에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였죠. 일단 속옷이 발견된 곳을 시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신발 한쪽이 떨어진 방향으로 물이건 숲이건 모두 수색하였습니다. We're just praying for Chelsea to get home, to find us. They are literally moving heaven and earth to find this little girl. Anybody out there, if you know anything, please just help us bring her home. 많은 사람들은 첼시의 이러한 단서들이 발견됨에 따라 1년 전 엠버 사건 때처럼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이 그 공원에서 자주 조깅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2009년 12월 첼시가 실종되기 약 2달 전에 조깅을 하다가 어떤 남성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죠.
다행히도 그 남자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고 그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20대 백인의 건장한 체격, 짧은 갈색 머리를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조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럭비 태클을 하듯이 그 남자가 자신에게 달려와 쓰러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였고 특히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세게 쳐서 뒤로 넘어뜨리고 그대로 달아날 수 있었다고 하였죠. 이렇게 만들어진 몽타주는 첼시가 실종된 날 공원에 왔다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 남성이 맞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첼시의 속옷들과 신발의 DNA를 분석하고 있던 과학수사팀은 2명의 DNA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첼시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남성은 이미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곧바로 신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30세 존 엘버트 가드너 3세였습니다. 존은 2000년에 13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FBI까지 동원된 성범죄자 조사에서 어떻게 존이 제외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등록된 주소지가 다른 카운티에 있는 할머니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에스콘디도에서 80km나 떨어진 곳이었죠. 하지만 존은 할머니 집이 아닌 어머니, 계부와 함께 렌초 버나도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첼시가 항상 조깅을 하던 바로 그 공원이었죠. 그럼 2월 25일 첼시 실종 당일에 그의 행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퇴근한 뒤 집에 들어왔을 때 존이 집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근하기 전에도 하루 종일 전화나 문자에도 어떤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존의 어머니인 케이시 오스본은 그를 크게 걱정하였죠. 평소에도 우울증과 몇몇 정신병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더욱 걱정했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ADH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앓았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종 마약까지 하였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 봐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은 2004년에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케이시는 존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 믿었습니다. 성추행은 아니고 단지 때렸을 뿐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당시 케이시는 아들의 말을 믿고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집에서 사라진 뒤 연락도 되지 않는 존을 걱정하고 있던 케이시는 밤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걸 보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흙과 먼지, 긁힌 상처들로 덮여 있었고 손에는 머리가 잘린 뱀의 몸통을 들고 있었기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이 뱀이 절 공격해서 잡으려다가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TV에서 나오고 있던 첼시 실종에 관한 소식을 접한 케이시는 자신의 아들이 그랬으리라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첼시의 속옷에서 존의 DNA가 발견되었다며 체포했을 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존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분명 앰버 실종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겠지. 이 증거는 조작된 거라고. 이렇게 경찰은 2달 전에 공원에서 공격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신원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존을 지목하였죠. John Gardner stood stone-faced in the San Diego courtroom as he was charged with raping and murdering 17-year-old Chelsea King. Gardner is already a convicted sex offender, admitting to molesting his 13-year-old neighbor in 2000. Investigators think he may be the man who attacked a 22-year-old woman in Southern California this past December, and could also be responsible for the disappearance of 14-year-old Amber Dubois. I don't believe that Gardner in this case had any chance of rehabilitation. This is a serial pedophile, a serial sex offender. 2000년에 그의 정신 상태를 평가한 정신과 전문의는 그를 사회에 대한 매우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을 띠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며
이것은 지역사회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렇게 체포되었을 때 그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고 하였죠. 연쇄 강간범이나 아동성애자 같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At the time of his sentencing in 2000, Gardner had several people write letters of praise on his behalf. Jennifer Tripp, who dated him in high school, wrote, "Never once in the whole time that I have known John have I ever felt threatened or scared." Supporters came in enormous numbers for a candlelight vigil late last night to mourn the teenager's tragic death. And somehow her parents found the strength to attend this vigil to thank this tight-knit community for prayers and support. One of the nicknames that I've always called my daughter is my angel. She's my angel forever. Police discovered what they believe is her body in the county park where she went for a run. This is the area that we had been searching, but unfortunately we missed it because it was in a shallow grave. 첼시는 실종된 지 5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던 FBI가 호수 안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그 다음날 조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Mr. Gardner wishes to enter a plea of not guilty to both counts and deny the allegations that are attached thereto. All right. Not guilty plea be entered. Denial to any and all allegations. 존이 그 공원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등록된 주소지는 할머니 집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주소지로 등록해 놓은 것이라 생각하였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정식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만약 이런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도록 돕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2000년에 기소되었을 때나 이번에도 그녀는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사법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였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라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Kathy Osborne is a registered nurse at Scripps Mercy in the Behavioral Health Unit, and judging by these photos, she's a partier. These risque pictures obtained by 10 News show Osborne and a group calling themselves the Hash House Harriers running the hills around Lake Hodges and other trails and engaging in some wild activities. A co-worker emailed 10 News with this. She knew he was a danger and never reported him. Her judgment could let other people out of a psychiatric facility that should not be. 존은 결국 앰버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자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첼시 살인 혐의에 대해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였죠. 결국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겁을 먹은 그는 결국 첼시도 자신이 살해한 게 맞다고 인정한 뒤 앰버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그곳은 실종된 곳에서 32km 떨어진 인디언 보호구역이었습니다. That on February the 13th, 2009, you took Amber Dubois to a remote area of Paula where you raped and stabbed her. You then buried her in a shallow grave. Do you admit the truth of those facts? Yes. You're also admitting that this murder took place within an hour and a half of your initial contact with Amber Dubois. Do you admit all of those facts as well? Yes. 이렇게 재판은 진행되었지만 검찰이 재판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 신문 때 자백을 했다 치더라도 만약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을 때 뒤집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어떻게 앰버를 범행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었죠. By accepting this guilty plea, we are obtaining a conviction for the murder of Amber that we would not otherwise have been able to obtain. 이 재판은 검찰의 우려와는 다르게 꽤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그가 본인의 유죄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내려지기 전 그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속셈이었을까요? He's confessed to two of the most notorious crimes in San Diego County history. I actually didn't go out and look for him. Tonight, for the very first time, John Gardner talks. What I did is horrible.
I mean, I was aware of what I was doing, and I could not stop myself. I was in a major rage and pissed off at my whole life and everybody that's hurt me and blew up, and I hurt the wrong people. I hate myself. I really do. There is no taking back what I did, and if I could, yes, I would. Are you kidding me? But I was out of control. If I was able to stop myself in the middle of it, This call is being recorded. I would have, and I could not. I was out of control. It wasn't about their age with me. I actually didn't go out and look for them. I did not sit and wait for them. I go to calm myself. I go out and I go for walks to calm myself. I'll go for a walk or I'll go for a drive just to calm down. I was telling them that I just want to plead guilty and I want everyone to know how bad that I felt. You could have gotten the death penalty. I didn't care. I still don't. Everything that I've done was horrible. What am I supposed to say? Did I try to prevent it? Yeah, I did. Why did you admit to killing them? Because I did. Why would I drag it out? Why would I put those families through going to court and looking at all that evidence and having them sit there and have the DAs and then my lawyers and everybody throw it up in their face? And I tried to get help beforehand. There's so many things that caused me to go into a spiraling downhill that I went in. I was not in control. I called all these mental health places saying, I'm losing control, I need help. They told me, oh, too bad. As soon as they found out I was a sex offender. Now, if I'm denied help, am I fully to blame? Well, for my actions, hell yeah. I understand. But could it have been prevented? Yeah, it could have. Hey, John. Yeah. Are there other victims? I can try. 결국 존은 첼시와 앰버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2건의 종신형과 2009년 12월에 한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석방은 없었습니다. This time it is the judgment and sentence of the court that for the crime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Chelsea King under special circumstances,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For the crime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of Amber Duboi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life in pris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For the crime in count 2, assault with intent to commit a rape with 2 strikes, the term is life in prison, mandatory minimum 25 years. Look at me. Why am I not surprised? Now, with our last hope for justice, we depend on the prison community to slowly and painfully cause your remaining days on this earth to be a living nightmare. 존은 선고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있었지만 2009년 12월에 공격을 당한 여성이 발언하는 시간에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대중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을까요? To make us a little safer by locking him up permanently and to finally free us from this nightmare that he has created. And finally, to ask him how his nose is. She did that for publicity. If I got the death penalty, I would be sitting in a single cell for 25 to 30 years before they ever decide to give me the death penalty. Now, with the sentence that I have, I'm going to be dead within the next 5 years. Why? You guys don't know how prison works, do you? 이렇게 존은 감옥에 갇혔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존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자신을 만든 건 정부라고 주장하며 진짜 피해자는 자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말이죠. Now, if I'm denied help, am I fully to blame? Well, for my actions, hell yeah. I understand. But could it have been prevented? Yeah, it could have.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남 탓을 하는 저런 마인드라니 정말 답도 없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럼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사건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Road.